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동산 침체기에 무주택자 집 살까 말까 고민되시죠? 네, 바로 이제 이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약간 이제 조정 또 침체기인데, 지금 집이 없으신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집값이 약간 이제 주춤하거나 일부 이제 꺾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미래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제 생각은 집을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좀 더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집값의 하락 또는 폭락.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심지어는 더 폭락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 이런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렵기까지 하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출금리의 이제 상승이죠. 지금 대출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집을 살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대출을 활용하는데, 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 때문에 집 사기를 조금 보류하고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전세도 역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역전세로 인해서 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잦은 이사. 전세로 살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본인도 그렇고 특히 노약자, 자녀들한테는 이제 친구도 생기고 익숙해졌는데,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이 동네에 익숙해졌는데 이사를 간다는 건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정서에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또 2년마다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2년마다 이 전세 가격 상승하는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또 내가 이제 계속 살려고 해도 집주인이 바뀌면서 집주인이 이제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내 본의 아니게 타인에 의해서, 집주인에 의해서 내가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또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보통 이제 30대 여성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또 이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집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내가 전세 살게 되면 뭐 4년 뒤에, 6년 뒤에 전세금을 받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이 돈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 돈이거든요. 짐바브웨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지금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눈가 사탕 하나도 사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강의 통화 M2라고 해서 2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제 통화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화량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통화량이 많지 않았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통화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전세 4억을 살고 있으면 뭐 4년, 6년 뒤에 그 전세금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질 물가 상승률 한 뭐 4%만 잡아도 4억에 4%면 4, 4, 16. 1년에 내 현금이 1,600만 원씩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1년에 1,600만 원이면 내가 4년 전세를 살면 얼마죠? 6,400만 원. 네. 4년 뒤에는 내 현금 가치가 6,400만 원이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로 사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실수요 잘하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집을 사시라고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값 상승은 통계적으로 봐도 그동안 임금이나 물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은퇴자들한테는 내 집 한 채 있으면 나중에 내가 소득이 없어도 이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 이제 보험이죠. 내 집이라는 게. 그래서 특히나 은퇴자들한테는 내 집 한 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주택 가격은요, 그동안 좀 오르기도 하고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기를 거쳐왔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집값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하늘색 선이 집값입니다. 그래서 86년, 96년, 2006년, 2016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면 집값은 항상 우상향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 잘하면 지금 집을 사시라고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내 집 어디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입지입니다. 이 부동산 재테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로 입지죠. 좋은 지역만 선택한다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요. 또 상승기 때는 많이 오를 수도 있죠. 네, 두 번째는요,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 큰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간혹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소득 수준,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세권 아파트. 당연한 거죠. 또 초품화.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녀가, 근데 저쪽에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사를 갈까요?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여기서 계속 살까요? 네, 거의 열의 아홉은 내 자녀를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인근의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초등학교 품은 이 초품화도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뭘까요?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뭐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이 직장인들이 예전보다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50대 중후반에 은퇴해서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을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려는 이런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죠. 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 지도인데 서울에서 직장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세 군데를 보면 이 한양, 도성,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이 강남. 이곳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직장인 수요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싸죠, 가격이? 네,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수요가. 네, 바로 이 마곡. 마곡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한 지가 한 5년, 6년 돼 가는데 초기 분양가보다 2배 이상 이제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업무 단지가 몰려있는 그 효과입니다. 또 여기 이제 상암동 DMC 같은 경우도 직장 수요가 몰려있는 곳이고요. 여기 가산 대림. 이 가산 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직장 수요가 몰려들면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 6, 7, 8, 9호선 중에서 하루 이용객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지가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어디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용산, 또 청량리, 또 여기 송파 쪽. 지금 말씀드린 이 동그라미 있는 지역들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직장인, 업무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친 이 지역 주변은 비싸요.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면 지하철로 접근성이 좋은데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 내에서 찾으시면 안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자이시고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집을 구할까? 아직은 좀 막막하시죠?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제가 영상을 이전에 찍은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고를 때 체크해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말고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고를지에 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제 3가지가 있죠. 의식, 주입니다. 근데 이 주는, 이 집은요,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자신의 돈만 가지고 집을 사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9.13 대책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 많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많이 질문하시는 주택, 대출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